퇴근 후에 귀가 했을 때 이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력과 기운이 거의 없다. 그리고 침대 소파에 눕기만 하면 일어나기가 싫다. 여행 가면 나아질까? 뭐 원 없이 자면 좀 더 나아질까? 너무 무기력한 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날 때 평상시에 좀 텐션이 잘 안 올라온다. 목소리와 표정 등 뭐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축 처져 있는 편이다. 자, 이렇게 불면, 피로, 무기력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원인과 근원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잘못된 오진들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불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수백 명 정도를 극복시켜 드렸는데 이때 발견한 오진만 지금까지 총 14가지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죠? 자, 오진 사고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올바른 훈련 방법을 배웠을 때 이게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해당되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 오늘 강의는 꼭 집중하셔서 수강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낳는 방법들을 하고 있다면 꼭 멈추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진은 불면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 클리닉이나 뭐 수면제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시는데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정말 이 두뇌 피로가 발장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두뇌 피로를 만들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 즉 근원이 뭐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잣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런 잣대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이 부족하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온갖 괴로움이 하루 종일 발동이 되는 건데 수면 클리닉이나 아니면 수면제의 도움으로 잠을 잘 잤다고 한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진을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는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찾은 원인과 해결 방법이 두뇌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뇌 피로가 해결됐다고 해도 결국 두뇌 피로를 만드는 원인이 뭐였어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가치 기준 때문이었죠. 즉 잣대 때문에. 그래서 그 잣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러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만성 피로라서 그런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원인만 찾고 사실 해결책들은 못 찾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는 건 내가 피로가 많이 쌓여서 이제 만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 불능 상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자기랑 좀 비슷한 증세,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무기력한 증세들이 만성 피로라는 그런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만성 피로라서 그렇구나 라고 분석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뭐 별다른 해결책도 없거니와 만성 피로라고 하니까 아, 이미 내 몸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근원과 원인을 해결해 줍니까? 오진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네,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진 세 번째 방법,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아, 내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노화돼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훨씬 더 무기력하지 않고 열정적인 분들 많거든요. 예, 이게 또 증명이 되지 않거니와 근거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가 않아요. 나의 두뇌 피로와 잣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진 네 번째 방법, 건강해지면 되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막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은 원래 어떤 인간이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운동을 했을 때는 체력, 즉 인간의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에너지가 100짜리를 쓸 수 있는 인간이라면 120, 20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운동인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총량에 비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몸의 체력이 늘어나는 건 느낄 수 있고 건강해지는 건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무기력한 그 상태와 잣대로 인해서 나의 어떤 문제점을 막 자책하고 비난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제가 해봤던 방법이에요. 저도 올바른 방법을 찾기 전에. 그래서 한 10% 정도 회복이 됐었어요, 무기력에서.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예,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이런 못난 생각을 하는 건 덜 떨어져서다, 정신병이 있어서다. 자,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분들이 저한테 신청서를 보낼 때 제가 정신병 있는 거 같아요 강사님 이렇게 보내시는데 정신과를 가서 실제로 정신 이상자로 나왔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정신병이라고 스스로 근거 없는 오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를 좀 해봤었고 실제로 심리센터나 정신과도 제가 다녀본 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다수의 정신병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강박증, 과대망상증, 뭐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해당된다고 해도 그 정신병을 고치는 거하고 이 두뇌 피로에서 벗어나는 이 잣대에서 벗어나는 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오진, 아픈 곳을 고치면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결국 불피물을 방치해서 일어나는 몸의 어떤 염증들과 통증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 통증까지 연결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도 되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아파요. 막 어깨가 결리고 무릎도 아프고 막 온몸이 막 결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번 시간 얘기한 것처럼 뭐 식도염, 거식증,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것들을 걸려서 굉장히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후두염 걸렸을 때 후두염을 태어나서 처음 걸려보니까 아, 이게 후두염 때문에 이렇게 피로감이 느껴지나?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나? 제가 여러 군데의 의사들을 다녀봤어요. 간염과 식도염에 관련된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지만 그분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았어요. 어느 정도 피로해질 수 있지만 환자분께서 얘기하실 정도의 피로감이 느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수환 씨가 느끼는 그런 괴로움은요, 지금 찾아오신 이 증세들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염증과 통증들은 내가 결과적으로 겪게 되는 겉의 아픔이에요. 겉의 아픔. 진짜 나의 이 아픔을 만들어낸 근원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근원의 아픔은 결국 두뇌 피로와 잣대입니다. 그래서 겉을 치료해서 해결을 해봤자 결국에는 내 병을 만들고 있는 근원이 고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진 7번째, 번아웃이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 내가 번아웃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증상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나랑.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좀 약간 정신과 심리 쪽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센터랑 정신과를 갔었죠. 그랬더니 번아웃 증후군이 아니래요. 번아웃 증후군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오해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번아웃 증후군 해결하는 방법은 힐링이 아닙니다. 이게 근원적인 방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힐링은 뭐가 있죠? 음악, 산책, 여행, 술, 자위, 게임, 야동, 만화, 도박, 마약, 사람 만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좀 슬프거나 우울했다가도 뭐 친구를 만나거나 즐겁거나 익사이팅을 한 걸 하고 나면 당연히 좀 약간 활력이 차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치유가 돼서 좀 더 활력이 솟는다, 이런 개념이 맞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뇌 피로 때문에 무기력해진 건데 힐링을 한다고 해서 두뇌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힐링을 하면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힐링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기분이 좋고요, 다음날까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두뇌는 더 피로해질까요? 피로가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힐링들은 다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음악을 듣든 산책을 하든 두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두뇌 피로가 더 쌓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힐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때가 반드시 온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와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껴서 마음은 힐링이 됐는데 두뇌 피로는 더 쌓였고,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또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나 이렇게 힐링만 하면서 지내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대책 없이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두뇌 피로가 더 쌓이고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힐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보상을 준다. 이거는 1900년대에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미 일찌감치 발견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리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을 해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 자신한테 그만큼 열심히 해라, 네가 세운 계획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줄게 라고 조건부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보상을 주면서까지 세웠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꼭 달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잣대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잣대가 있는 분들이 설사 이 보상을 이뤄주는 순간이 와서 어떤 결과를 이뤘다고 한들 정말 자기가 만든 그 성과 기준에 만족을 할까요? 아니요. 잣대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그 잣대를 만들고도 또 더 높은 잣대를 희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더 높은 잣대를 결국엔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죠. 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항상 남한테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남의 평가.
남이 봤을 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무조건 잣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즉 두뇌 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오진 8번째입니다. 힐링 말고 제대로 쉬어야 된다. 자, 요 분들은 여태까지 오진들 중에 가장 정답에 근접한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못 쉬어요.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쉬는 방법이 원 없이 자는 거, 그리고 여행, 장기 휴가, 휴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쉬고만 있어야 되지? 이제 슬슬 복귀해야 되는데 쉬다 보니까 더 하기 싫어졌어. 이래서 쉬면 안 된다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즉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 번째 공통점이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이런 행동 기준들로 인해서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 때도 쉴 때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더 두뇌 피로를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는 것도 마음 편히 못 놀고요, 쉴 때도 마음 편히 못 쉬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 반드시 뭔가 보람찬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성과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이분들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왜? 올바르게 쉬는 방법을 모르니까. 올바르게 쉬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멍 때리기랑 명상 같은 거예요. 명 때리기나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을 또 했어. 생각 멈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결국엔 못 멈춰요. 만약에 명상이나 멍 때리기로 두뇌를 쉬어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또 두뇌 피로가 쌓여요. 왜죠? 근원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즉 잣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지금 검색해 봤거든요. 아직까지 이 잣대를 해결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뇌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알려드릴 때 올바르게 두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몸에 배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잣대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잣대를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법까지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방법이에요. 계획 세우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보통 이루려고 할 때 많이 실패하잖아요, 이 무기력한 분들은. 그래서 계획을 잘 이루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검색해봐서 이런 방법들을 발견해요. 쉬운 것부터 달성해서 성취감을 맛봐라.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얼마만큼 해서 막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계획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루에 푸시업을 1개씩 하래. 1개 너무 쉽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영상 보면서. 그리고 다음날 2개 하래. 그리고 다음날 3개 하래. 이렇게 1개씩 늘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과 내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자신감이 붙으면서 점점 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론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잘못된 이론이냐면요, 이거를 정말 실제로 수강생분들한테 시켜보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해봤으면 알 거예요. 결국엔 안 하게 되는 날이 와요. 자기가 실패한 날이 발견됐을 때 더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이 계획은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뒤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좌절과 주눅감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집사부일체 나왔던 박진영 씨도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옛날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성과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성공해도 괴롭고 실패해도 괴롭더라.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욕심이 아니라, 잣대가 아니라 욕구로 움직이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 라는 그런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배우신 분 중에 5급 공무원 분이 계셨어요. 오초님이라고.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무기력을 배우고 났을 때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5급 공무원 하실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안 할 거래요. 너무 괴로웠다고. 성공을 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성공을 해야 남이 인정해 줄 것 같아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거라서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대해서 채찍질하면서 겨우겨우 어려운 행실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토할 만한 그 기간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부작용이 생겨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계획 세우기는 우리의 두뇌 피로와 잣대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 일단 첫 번째, 계획 세우려고 하는 것부터가 아직 잣대가 있다라는 증거고요. 어떤 성과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적 가치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계획을 실제로 이뤄낼 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안 되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두뇌 피로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쓰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힘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기 싫은 걸 하고 싶게 만드는 원리를 모르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하기 싫게 만드는 구속감을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오진 9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